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위해서 자택을 나선 순간부터 들어가는 순간까지 밀착 경호를 하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들의 모습이 TV로 생중계가 됐죠.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대통령 경호원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원들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20년을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유형창 전 청와대 경호부장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해봤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유형창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 화면에 그 처음 출발부터 검찰청 도착할 때까지 또 그 이전에는요, 청와대를 출발해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경호원들이 아주 삼엄한 경호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전직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부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도 전직이든 현직이든 네.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고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전직이라도 최상의 경호를 제공해 줘야 되고 아하. 만일 전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국가적인 안보를 생각할 때 네. 그러한 경호가 실수가 있을 때 네. 심각한 사태는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서 최상의 경호를 서비스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이다에 있어서 경호에 있어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인원에 대한 차이라든지 네. 환경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네네. 어떠한 경호의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는 아하. 절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경호를 서비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자, 그런데요, 이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까지 이동을 하는 중간에 그 신호기 조작을 해서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한 20분 걸려야 될 거리인데 단 8분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전직과 현직에 대한 차이 없는 그런 예우 차원입니까? 그렇기죠. 그렇긴 하지만도 네네. 처음에 검찰청을 갈 때에는 강남의 복잡한 길을 택했지만도 일반 차량과 같이 섞여서 갔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도 끝나고 사저로 돌아갈 때에는 가급적 출근 시간에 피해를 두지 않기 위해서 올림픽 대로를 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반포대교 남단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올림픽 대로를 완전히 들어서기 위해서는 네네. 잠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하하. 근데 다른 방송국이 지금 완전한 도로를 차단했다고 그러는데 네. 자, 우회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은 통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차선은 통제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도착까지 아침 출근 시간대 차량을 모두 통제를 해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같이 차량들과 섞여서 이동을 했으며 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호 조작으로 그렇죠. 이동을 했을 뿐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태까지 그 삼성동 자택의 경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자택 경호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 모처로 이동을 좀 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호를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동이 낫습니까? 아니면 더 쉬운 경기도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죠. 삼성동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사전은요, 완전히 노출돼 있고, 네. 어떠한 위해 요소를 가한다고 가정해 볼 때, 여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고,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안 문제를 유지해 줘야 될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네. 경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자, 우리 유형창 전 경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든든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권총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었죠? 예, 16일 날 발생을 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부터 약 300여 미터 떨어진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화장실을 살펴보던 도중에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기 위에 가죽 뭐라고 그래야 되지? 케이스에 권총집. 들어있는 네. 권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 공구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권총이다라고 해서 가까이에서 눈에 띄었던 경찰관에게 내가 이걸 주었다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관에게 넘겨주게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뉴스탑10 팀이요. 그래서 이 최초의 권총을 발견했던 그 인근 건물의 경비원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화장실에 지금 볼일 보러 들어가서 거기 앉아가 있어서 볼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 근데 이거 쓰는데 전국 드라이버로다가 생각했어요. 저는요.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권총이라고 하더라고. 저희 데서 그 편의점 마트가 바로 보이고 가깝거든요. 그 마트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주머니 넣지도 않고 주머니 손에 쥔 상태로다가 그 마트를 갔어요. 경찰이냐고 물으니까 경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총을 지금 주웠는데 이거를 경찰에다 인계하려고 소리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봐도 쥐더라고요. 실탄까지도 이렇게 떼가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경찰한테 인대한 것도 10분, 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경비원 아저씨께서 권총을 습득해서 경찰에게 인계를 한 직후에 어느 한 사람이 또 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색깔이 까다로우시더라고요. 꼭대기 잠막었던데. 잠막었더라고요. 그냥 젊은 사람이죠. 20대? 30대죠. 예. 그 사람, 내가 총을 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약 한 20분? 넉넉해보다 한 30분 되려는지 10분이나 20분 그 정도 사이 됐는데 또 왔더라고요. 보통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서는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서에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자, 부장님, 그 후배들의 지금 실수가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런데요, 권총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20분 뒤에 찾으러 왔단 말입니다. 이러면, 글쎄요,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으로서 지금 큰 실수를 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사저에 대한 경호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이 사저가 경호관들이 체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구나 4교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현직 경호관들이 한 20여 명이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워낙 네. 시위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막교대, 그러니까 2교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계점에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로도가 너무 굉장히 누적이 피로하다 되고 보니까 지금 화장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여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운신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화장실까지 이제 처리를 했는데 원래 이제 홀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총을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들도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내부에 우리 사무실에는 두었더라도 뭐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시간적인 경과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한계점에 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헬스터를 위에까지 올렸다가 네. 용변 보고 나면 내려가지고 정상 위치를 하는데 아마 그 조금 20, 30대를 하다 보니까 초임 직원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숙달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마 이러한 실수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데 조금은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후배 경호원이 지금 피로도가 워낙 누적돼 있고 삼성동 자체가 이 경호를 하기에는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요. 그 자택 내부의 화장실, 워낙 낡은 자택인데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변 상가 건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호동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동 워낙 또 시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경호동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워낙에 여론에서 또 그러한 문제를 계속 떠들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경호동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내부에서 지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식사하고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일어나게 네.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의 측면에서 넘어가고 경호실 네, 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대란 유사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측 관계자도요, 이번 권총 분실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청와대에서는요, 최근 24시간 막교대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실수가 벌어졌다.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회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실탄을 장정한 총이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은 항상 모든 실탄을 다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 실제 실탄을 장진하는 것은 경호관밖에 없죠. 네. 그래서 미국의 시큐리티 서비스도 똑같이 대통령 옆에서 총알을 장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관은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장치는 권총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매일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호관인데 그 대비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권총을 사용하는데 그 권총은 뭐 생명과 같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권총 말고 어떤 장비들 또 경호 장비들 권총 말기는 무전기도 있고 뭐 방탄복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도 그건 보안상 좀 이야기는 하기 그렇고요. 뭐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샤워하기 위해서 장비를 풀더라도 한 20분이 걸릴 정도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군요. 다양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안상으로 조금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택에서 검찰청까지 이동할 때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동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직이나 현직이나 똑같은 경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 방탄 차량이었겠군요. 근데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경호 상황이 아주 악화될 때는 방탄도 쓸 수 있지만도 네. 지금 보통 경우에는 우리 한국 차량이 완전한 방탄이 힘듭니다. 아. 그래서 준방탄, 비방탄, 네. 완전 방탄 이런 식의 차량이 분류되고 있는데 아마 저때에는 그렇게 뭐 완전한 방탄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그 경호를 제공할 때 특수 경호냐, 특별 경호냐, 일반 경호냐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되 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경호의 서비스는 차등을 둔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여러 번 이동을 하면서 언론 카메라에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좀 많았고 그래서 어려운 걸음이지만 오늘 저희가 초청을 해서 네. 좋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